안녕하십니까. 불효자입니다. 다가오는 2022년 3월 9일 수요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날이죠. 지금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은 여러 공약과 정책의 청사진을 제공하며 국민들, 유권자들을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포퓰리즘인지 아닌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이러한 여러 공약과 정책 제시로 국민들은 정의로운 고민에 빠집니다. 고민하느라 머리는 아프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고민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약간 상기된 느낌도 있습니다. 이렇듯 대선 후보의 여러 발언과 행동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수많은 의견들을 주고받게 하고 또 그와는 반대되는 의견들과 충돌하며 하나의 여론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이 민주주의의 정치적 비판의 올바른 작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최근까지 현재 대선 후보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대중들을 상대로 국민을 통치하는 미래의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토론과 논쟁을 피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고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지만 그럼에도 적극적으로 대중 앞에서 자신의 역량을 드러내고 수많은 반대 여론과 부딪히며 스스로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한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를 우리는 보통 대선 후보 토론이라고 부릅니다. 토론을 안 해도 된다? 연설을 안 해도 된다? 그냥 일방적으로 메시지만 전달해도 상관없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까?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국민의 의견은 들을 필요 없이 그냥 메시지만 내겠다는 게 민주주의의 국가의 정당에서 할 말입니까? 그리고 대선 후보들 모두가 토론을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정 후보 몇몇이 그럽니다. 그런 후보들께 묻겠습니다. 왜 피하는 것입니까? 대선 후보가 피한다고 하면 당 차원에서 나서서 오히려 설득시키고 토론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은 대체 뭘 보고 대선 후보의 자질을 판단합니까? 그냥 인터넷으로 홈페이지에 글 하나 올리고 내 공약은 이거니 알아서들 보세요. 이런 겁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고 회피하는 대선 후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장만 떠올려 봐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등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토론회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토론과 연설로 지지층을 끌어모으고 결집시켜 선거에서 역전을 거둔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만큼 대중 정치인에 있어 국민에게 호소하는 능력 또한 필수적인 대통령의 자질입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지지하고 대통령이 국민을 믿어야 올바르게 나라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토론과 논쟁이 중요한 겁니다. 어렴풋이 느껴졌던 의심의 논초리가 확신과 희망으로 바뀔 수 있는 절호의 기회와도 같습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의혹과 논란을 해소하는 것도 정치인의 역량입니다. 오히려 특정 후보에게만 의혹과 논란이 야기되는 것이 자신을 드높이기 위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자신을 어필해서 지지층을 끌어모아야 하는 건데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아직도 토론과 논쟁을 피하는 후보들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그럼 일부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피하는 후보 말고 하겠다는 후보들만 모여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선거에는 그럼 출마를 안 하십니까? 선거에 출마하실 거지 않습니까? 토론은 다 무시하고 도망 다니다가 선거 때 되면 나와서 표를 주십시오 하는 게 상식적으로, 도의적으로, 그리고 대중에게 정치를 하는 대중 정치인으로서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냥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중도층과 무당층만 신경 쓰면 되니 집토끼들은 알아서 투표나 하라는 뜻입니까? 다 잡은 물고기에게는 밥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 문득 떠오릅니다. 씁쓸합니다. 네거티브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전해지는 뉴스들과 기사들을 보면 거의 다 네거티브에 가깝습니다. 10개 중에 8개 정도는 네거티브라 봐도 무방합니다. 그 중에 한두 개, 정책 관련 얘기 빼고는 죄다 네거티브입니다. 네거티브를 하지 말자고 주장하면서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네거티브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네거티브에 대한 비판과 질책을 따끔하게 지적할 수 있는 토론과 연설은 끊임없이 피합니다. 여태껏 치러진 대선들을 떠올려 보면 이렇게까지 토론을 안 하는 대선 후보들이 있나 싶습니다. 언제였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님은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대장동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자고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책과 현안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대장동 하나만 놓고 얘기를 하자. 그 말은 대장동 관련해서 특정 후보를 비판할 테니 그 자리에 나와서 내 비판을 받아라는 말로 들립니다. 국민들이 치러야 할 선거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서 내가 차기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끊임없이 설득해야 하는 겁니다. 아니, 네거티브 하지 말자고 해놓고 당당하게 네거티브 할 테니 나와라 라고 하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의 한정에서는 윤석열 대선 후보님이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이제는 당 보고, 지역 보고, 사람을 뽑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서서히 그러한 경향이 이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종 통계와 데이터가 이를 입증합니다. 요즘 세대들은 선거에 있어 인물과 어젠다를 봅니다.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은 어떠한지, 어떤 현안과 과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지, 어떤 정책적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꼼꼼히 따집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많이 깨어있고 똑똑해졌습니다. 그렇다고 예전의 국민들은 멍청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특정 현안이나 사안에 대해서는 민심이 크게 요동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국민의 뜻을 잘 알고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현실과 이상은 다르기 때문에 현실과 이상의 사이에 있는 간극을 줄여줘야 합니다. 그러한 간극을 줄여줄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주십시오. 국민들은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제발 토론이나 연설, 논쟁을 해야 하는 자리를 회피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앞에 서서 국민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국민의 대통령이지 당의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대한 대통령은 국민을 감동시킬 연설과 국민을 설득시킬 토론,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정책을 입증할 수 있는 끊임없는 논쟁으로 만들어집니다. 감사합니다.